자, 다 들어왔나요? 봅시다. 370페이지에 보면 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성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예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랬죠? 아까 배웠던 경매실무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경매실무는 위안 잡을 게 뭐냐면 민법에서 나와요. 경매 이거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 거 잘 공부해 놓으면 특히 권리 분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배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법에서도 일단 나오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은 한 3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맨정 대리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여기서만 당연히 나오는 거고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문제가 나오는 것 치고는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개사법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좀 까다롭더라도 일단은 꾸준하게 오늘 저게 프린트물 제가 2개 드렸죠. 한 장은 경매실무고요. 한 장은 경매실무, 한 장이 뭐였죠? 매수성 대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요약 프린트에 있는 것만 꾸준하게 반복해서 봐도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보시라. 자꾸 공부하는 사람이 포기를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자꾸 뭐냐?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특히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거의 공부를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 맨날 빠지고 그러고 나서 점수는 어떻게 돼요? 네, 많이 나오려고 그러고.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다 그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조금만 어렵다 그래도 뭐 이렇게 문제 어렵게 냈냐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라. 자, 그러면 이 매수성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이거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저기 중개사법 14조의 하위 법령이에요. 중개사법의 하위 법령인데 중개사법의 14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겸업과 관련된 부 나오죠? 그 겸업 부분에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할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자, 특히 자 권리 분석, 취득할선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요 대법원 규칙은 뭐만 나온다? 뭐에 대해서만 적용하냐면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법원 규칙은 뭐 할 때만 적용된다? 경매에 대한 뭐예요? 대리 업무 할 때만.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과 취득할선, 권리 분석과 취득할선 할 때는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뭐 할 때만? 대리 업무 할 때만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범위. 자, 일단 이 대리 업무를 할 때는 이 대법원 규칙에 의한 대리 등록을 하고 나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인데 이 범위가 자, 매각길날 하는 거 4가지예요. 매각길날 하는 거 4가지. 자, 하나씩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매각길날 무슨 일을 했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매각길날 파는 날 가서 내가 낙찰받는 거죠. 그때 뭐 했죠? 보증 제공하죠. 보증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죠. 입찰표를 작성해서 뭐 한다? 제출하는 거. 이거를 이제 대신해서 할 수 있고요. 대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증 제공하고 입찰표 작성해 제출합니다. 기다렸다가 최고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차순위 할 수 있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떨어집니다. 아니면 이거 안 하래요. 포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보증 반환. 자, 보증에 대해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반환 신청할 수 있는 거. 요 4개를 대리할 수 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매각길 하는 거예요. 파는 날 하는 겁니다. 파는 날. 자, 파는 날 하는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4가지 뭐 있죠?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그 다음에 또 보증 반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선 매수 신고 있어요. 자, 공유자에 대한 뭐다?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했으니까 교재 있는 거 갖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우선 매수 신고 있다면 이때 차순위에 대한 지위를 뭐 한다? 포기하는 걸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선 매수 신고와 관련된 우선 매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교재 우선 매수라는 게 뭐죠? 먼저 사겠다는 거죠. 먼저 사겠다. 자, 여기에 A, B, C 이 땅을 A, B, C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다면 자, 공유적 우선 매수 신고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각각에 뭐가 있죠? 예, 지분이 있겠죠. 자, 공유가 있다면 각각의 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A의 지분, 자, 지분은 단독 처분 가능하죠? 자, 공유물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분은 단독 처분이 가능하죠? 이게 단독 처분이 가능하니까 뭘 할 수 있다? 경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의 지분에 대한 경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에서는 B와 C에게 A의 지분 경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해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사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선 매수 신고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데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가격으로 하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자, 이건 수업만 듣고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내가 먼저 사겠다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격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먼저 사겠다라고 신고하면 누구한테 먼저 판다? 다른 공유자 B와 C에게 먼저 법원에서 팔립니다. 왜 얘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권 준이는 얘가 공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우선권을 일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가 있다면 절제 얘한테 먼저 팔죠. 그럼 얘는 절제 어떻게 돼요? 물건 뺏기죠. 예, 이때는 뭘로 본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로 보게 되는 거예요. 차순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이거 살려고 왔지 차순위 하려고 올린 건 아니다. 나 안 할래.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차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에 대한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대략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임대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 많이 뭐가 있어요? 주공임대가 있죠. 주공임대는 부도날 리가 없습니다. 주택공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부도날 리가 없어요. 근데 민간건설 임대 아파트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왜 민간건설 임대 아파트 임대 사업 하다가 요즘에 말썽 일으킨 회사 하나 있죠. 임대 사업 하다가 예, 부영. 이 회사가 임대 아파트 장사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 쪽에 뛰어들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좀 워낙 개판이죠. 이게 그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는 임대해주기 때문에 공사 대충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잘못 가면요, 뭐 위에서 물 새고 난리 나요. 일단 대충 난리물이 지는 게 많아가지고, 자, 이런 민간 건설 임대 아파트는, 자, 분양을 한 아파트는요 미리 분양을 해서 돈을 끌어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돈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누구 돈 갖고 짓냐면 은행 돈 갖고 일단 져요. 은행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은행 돈 끌어서 아파트를 짓으니까 은행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짓자마자 여기다가 뭐 넣는다?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드린다? 임차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저당권 설정해놓고 임차인 드리니까 나중에 이 저당권 못 갚죠? 그럼 졸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야 되죠. 그때 이제 임차인들이 난리 나죠. 그래서 한 10몇 년 전 같은 보면 이 임차인들 피켓 들고 임대 아파트에서 싹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피켓 들고 데모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바로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뭐다? 이때 이 임차인에게